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스크롤이 저 화면에 떨어진 거리보다 많으면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지만 이번에 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이번에 스크롤을 합니다. 스크롤을 하는데 지금 넘어가요. 여기에서 넘어간다고요. 다 넘어가면 그때 위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내려옵니다. 자, 저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검은색 화면에 나오는 저 거는 우리가 스크롤 하기 전에도 여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화면 위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는 스크롤을 얼만큼 하면 좀 전에는 우리가 스크롤을 얼만큼을 검사를 했습니까? 얘가 메뉴에서 떨어진 거리만큼만 확인을 해왔지만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는 얘가 완전히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면 여기 끝에까지 다 넘어가면 그때 나오니까 이번에는 뭘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이 거리 플러스 얘의 높이를 알아와서 이 전체 길이보다 이 크기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따진 다음에 그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면 상단에 숨어있던 녀석이 내려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 검은색에 이 검은색에 내려오는 얘가 지금 다운받으신 예제에 있나 보세요. 인덱스 HTML 보시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 보면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부라는 거 있고 페이지 헤더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검은색 화면에 배경으로 되어 있는 로고와 글씨가 있는 디자인은 여기에 없다고요. 일견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걸 그대로 카피 하나 더 해놔서 여기에다가 다크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다크라고 해버리고 얘를 위에 숨겨놨다가 스크롤이 상단에 생기면 이게 짠 하고 위에서 내려와 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다크라는 걸 하나 만들고 CSS를 다크에 얘는 다크에 얘는 다크에 얘는 해라고 해서 얘가 흰 글씨에 얘가 검은색 배경에 위에 숨어있으라고 탑값을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픽스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 관리를 두 군데나 해야 된다고요. 메뉴가 바뀌죠? 여기서 바꿔야지. 쓸데없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클래스명, 얘의 클래스명이 이렇게 다른 녀석이 있고 그게 숨어 있게 해야 된다고요. 이 HTML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얘를 가상으로 만들게 할 거라고요. 저 검은색 배경에 내용을 만들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저 검은색 배경의 내용을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그러니까 복사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써보면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 바디 안에다가 어디에든 넣어야 되니까 내용을 HTML의 요소에다가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추가 또는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아까는 이 헤더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위에서 내용이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해온대요? 옵셋에 어떻게 구해온답니까? 탑하면 이 요소가 3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온다라고 했어요. 그거 플러스 이 메뉴의 높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용의 높이를 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이랑 얘랑 더해서 그거보다 스크롤이 많이 하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저 4개 정도가 추가로 더 알아야 합니다. 요거는 아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 보시면 아까하고는 비교 안 되게 내용이 많죠? 자,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 내용을 추가하는 것부터 볼게요. append부터 봅니다. append가 나오면 얘와 연관돼서 비슷한 것들이 한 서너 개가 더 있어요.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append를 봅니다. A append B 설명을 할게요. 자, append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익히 들었었냐면 포토샵에서 익히 들어봤어요. 저런 게 있었나? 포토샵에서 여러분이 브러쉬나 패턴이나 기타 포토샵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추가로 하실 때 저 문구를 항상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을 볼게요. 기억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포토샵에서 제가 브러쉬를 한번 볼게요. 브러쉬를 보고 있고요. 자, 브러쉬 이게 기본 브러쉬인데 여기에서 다른 브러쉬를 추가하고 싶다고요. 그럴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름이라는 거를 해보면 구름이 이미 있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라운드 브러쉬 또는 내추럴 브러쉬, M 브러쉬가 뭔지 모르겠지만 M 브러쉬를 한번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M 브러쉬를 클릭을 하면 물어요. 얘가 묻는다고요. 뭐라고 묻느냐면 여기 메시지를 보면 여기 있는 현재 브러쉬 세트를 교체할 거냐. 오케이 하면 이건 싹 지워주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뒤에 묻죠. append 할 거냐. append는 기존의 내용 뒤에다가 내가 추가한 걸 뒤에다가 붙이는 거라고요. 그게 append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교체가 아니라 내용의 뒤에다가 붙이는 게 append라고요. append에 보면 어디에?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자, A append B가 뭐래요? A 요소에 내용의 뒤에 B를 추가한다고요. A append append가 뒤에 추가하다라는 뜻이니까 A append B 하면 A 요소에 append B를 내용의 뒤에다가 추가한다고요. 내용의 뒤란 얘기는 CSS 따지면 뭐란 얘기예요? after란 얘기라고요. 내용의 뒤에다가 A append B. 그러면 파일 한번 보시죠. 예, append ex01번 봅니다. 자, 태그를 열어보면 이것도 W3 Schools 가지고 왔어요. 자, P 태그가 옐로우로 있고요. 그리고 I would like to say 해서 뭔 말을 하고 싶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B 이게 A고, 그죠? P 얘가 기존의 얘라고요. A append B라니까 B의 내용을, 요 strong의 내용을 어디에 추가한다고요? 요게 그대로 어디에 온다는 겁니까? 여기에 온다라는 겁니까? 카피 좀 해볼게요. 요게 그대로 여기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P 요소의 내용의 D니까 여기에 온다는 겁니까? 내용의 D 여기에 온다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런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실행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I would like to sa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들어왔나 검사를 해보자고요. 검사해보시면 P 태그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P 태그의 내용은 요게 기존에 있었고 그 내용의 뒤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strong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어디에? P 태그의 내용의 D라고요. P 태그 D가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P 태그의 내용의 뒤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append라고요. 기존의 브래시 D에다 추가되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A append B. 자, append B가 확인됐으면 EX02번 열어볼게요. 02번. 자, 02번을 보시면 요번에는 태그를 조금 정리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strong이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랑 조금 달라요. 자, 좀 전 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이 B라는 걸 새로 해서 넣어줬지만 지금 EX02번에는 요번에는 strong 태그를 선택한 거죠. 얘가 있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대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P 태그의 내용의 뒤로 넣겠대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hello world가 있고 I would like to say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이 P 태그의 내용의 뒤에 넣으라니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나올까?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 하면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이 hello world가 앞에 있지 않고 앞에 이 P 태그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이동했다고요. append는 이 B가 화면에 없는 녀석이면 내용을 추가해 주는 거고요. 브라우저, 그러니까 HTML 바디 안에 있는 요소면 걔가 저리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이 스트롱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동이라고요. 이게 단서가 있죠. B가 바디에 없는 요소면 이동하는 거라고요. 아니, 바디에 있는 녀석이면 이동하는 거라고요. 없는 거면 원래 B가 없는 거였으면 B가 문서에 없었으면
없으면 얘는 추가하는 거고, 있으면 이동하는 거라고요.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append에서. 됐습니까? 지금 이 B가, 요거 jQuery의 지금 선택자 아닙니까? jQuery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strong이 선택이 돼 있다고요. 이 선택한 게 body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얘가 이 안으로 이동하는 거라고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라고요. 확인되었습니까? append. 자, 이 append와 또 같이 외워야 될 녀석이 있습니다. append to가 있어요. append to가 있다고요. 자, 좀 전에 append b는 누구한테 추가하는 거였어요? A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to B지 않습니까? to you. 너한테. 즉 누구한테? B한테. 반대라고요. 이거는 누구를? B. 요소의 내용의 뒤에 누굴 추가해? A를 추가 또는 이동이라고요. 그죠? 내용에 있는 거면 바디 안에 있는 거면 이동을 하는 거고, 바디 안에 없는 건데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추가하는 거고. append to be.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외우기 쉽냐면 얘를 먼저 외우는 게 쉬워요. A append to be. to be니까 to you 해서 얘한테 너한테 추가하는 거야, B한테 추가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외우기 쉽다고요. 얘를 외우면 to가 없으면 반대구나 해서 얘를 유추하시면 된다고요. to B, B에게 A를 추가한다고요. 외울 생각하시니까 좋죠. 그죠?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됐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append to 열어볼까요? 자, greeting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바디에 없는 거죠. 얘가 이걸 어디에 추가하겠대요? to B 해서 B가 누굽니까? 클래스명 인어한테다가. 클래스명 인어에 어디에 추가하는 거예요? 내용의 뒤에 이 자리에다가 추가하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뭐를? P의 테스트라는 글씨를 추가하겠대요.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는 hello와 goodbye만 있었지만 hello의 drb 태그의 내용의 뒤에 뭐가 들어와? P의 테스트라는 게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볼까요? 검사. 기존의 dirb의 내용의 뒤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 P가 들어와 있다고요. dirb의 내용의 뒤에 P가 들어와 있다고요. 두 번째 거는 그럼 감이 잡히죠? 얘는 없는 걸 한 거고 두 번째 건 있는 걸 했겠지? append to의 EX02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뭡니까? 얘 스팬 태그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idf의 내용의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넣겠대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로 이동? 여기로 이동이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요소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녀석을 어디에 idf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행해서 보면 이동이 되어 있다고요. 누가? 얘가 어디에? idf의 내용의 뒤에. 됐어요? 자, 이 두 개를 알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A append B가 어디에 추가한다고요? 내용의 뒤에 추가한다라고 했잖아요. 내용의 앞에 추가한 게 있다고요. prepend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의 앞에. 뭐가 있겠어요? 얘도 있겠지? prepend to가 있다고요. 마찬가지 내용의 앞에. 뭐만 외우시면 됩니까? 얘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다고요. A append to B, to에다가 to B에다가 A를 추가하는데 포토샵을 잠깐 연성해 보시고 뒤에 붙었지? 내용이 뒤에 붙는 거지? 그게 append라고요. 그런데 앞에 붙이는 거, 내용의 앞에 붙이는 건 뭐라고요? prepend B라고요. 내용의 앞에 붙이되 앞뒤가 바뀌는 건 prepend to B라고요. 됐습니까?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그냥 있는 예제에다가 제가 예제를 넣어놨나? 안 넣어놨죠? 네.
자, idf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append to 하면 to be니까 idf의 내용에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였지만 이걸 prepend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prepend to be 라고 해볼게요. pend에서 p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헷갈리지만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idf의 내용의 앞에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됐어요? 검사까지 해보면 idf에 기존의 내용이 여기 있는데 요거 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되셨습니까? append까지 받고 그러면 내용을 추가하는 건 알았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볼게요. 다운받으신 예제 안에 보시면 클론이 있어요. 클론의 EX01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클론을 보면 지금 태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랑 P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얘 자체, 이 B 요소 요거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클론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prepend to니까 누구한테 넣겠대요? p 태그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내용에 어디에 앞에다가 추가한다고요. 어디에 넣겠답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에 p 태그의 내용이 앞이니까 이 자리에 넣겠다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hello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의 내용의 앞에다가 hello라는 게 들어와 있다고요. 검사를 해보면 p의 기존의 내용 앞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기존에 얘가 이동한 게 아니죠. 그냥 append나 prepend를 쓰면은 내용에 있는 걸 가져오면은 걔가 이동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소 자체를 그대로 복제 해서 어디에다가 여기 내용의 앞에다가 추가한 거라고요. 우린 지금 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뭘 복사하겠대? 다시 예제로 와보면 우리는 누굴 복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복제해서 요걸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운 그릇에 담고 그 새로운 그릇에 담은 걸 어디에다가 이 body의 내용에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append를 이용해서 추가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스크롤을 얼만큼 하는지 이게 아니라 이거 더한 값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검사해서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제 CSS 가볼까요? CSS 열어봅시다. CSS 밑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고요. 내려와 보시면 자, 얘는 어디가 핵심이냐면 59번 라인이 핵심입니다. 59번 라인을 보세요. 59번 라인쯤에 보시면 페이지 헤더에 클론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명은 HTML에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아까 여기에다가 하나를 억지로 만들고 할 때는 당연히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녀석을 만들고 하면 되겠지만 우린 그거를 지금 내용을 복사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추가할 때 이 복사본을 여기 안에 있는 이 복사본을 새 그릇에 담을 거라고요. 그 새 그릇의 클래스명이 뭐라고요? 얘라고요. 새 그릇의 클래스명이 얘라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숨어 있다고요. 고정의 위에 숨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페이지 헤더 클론에다 뭘 넣어주면 visible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얘가 탑 값이 0으로 바뀐다고요. visible은 그럼 언제 넣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스크롤을 하는데 스크롤이 뭐보다 많을 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많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플러스 얘의 높이까지 구한 것보다 많을 때입니까? 이 높이까지 구해서 이 높이만큼 보다 많이 할 때죠. 아까 얘하고 다르다고요. 그쵸? 아까 이 녀석은 우리가 스크롤을 얼만큼 할 때만 요 높이, 이 높이보다 많이 할 때라고 해서 얘를 고정을 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옵셋 탑값에다가 얘 높이를 구해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높이를 구해오는 걸 안 배웠네요. 여기에 예제에 있나 볼게요. 예제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구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 높이를 확인해 오는 건 하이트가 있습니다. 하이트에서는 알아야 될 게 꽤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 높이를 구할 거냐? 마진까지로 볼 거냐? 보더까지로 볼 거냐? 패딩까지로 볼 거냐? 안에 있는 컨텐츠 높이만 구해올 거냐에 따라서 여기 쓰는 게 다 다르다고요. jQuery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설명에는 있지만 지금 안 넣어놨으니까
보자고요. jQuery height라고 구글 해볼게요. 어디에 설명이 쉬울 거냐면 W3 Schools 에 설명이 쉬울 거니까 W3 Schools라고 할게요. jQuery height에 W3 School이라고 구글 할게요. 그럼 메뉴에 검색 결과가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jQuery의 height에 W3 School이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려고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냥 하이트라고만 하면 어디의 높이를 합니까? 순수하게 그 안에 엘리먼트, 컨텐츠의 높이를 구해오는 게 하이트래요. 패딩까지 구해오는 건 어떻게 한답니까? include 패딩까지는 뭐래요? 이너의 하이트 또는 이너의 width라고 한답니다. 패딩까지. 요 높이까지 구해오려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이너의 하이트 또는 이너의 width라고 해서 쓴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보더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요소의 보더까지의 크기를 구해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outer의 width나 height를 쓴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진까지를 구해오려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outer width에 여기에다가 true라고 씁니다. 그러면 마진까지도 구해와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걔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올 거냐면 예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 높이를 구해오는데 검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얘를 높이를 보면 7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70이라고 그냥 쓰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해오려고 하냐? 안에 나중에 여러분이 패딩을 넣을 수도 있고 보더를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딩이나 보더가 들어가면 JS에서 그거를 했서치하고 잘 기억해서 거기를 고치면 좋겠지만 안 고쳐 넣으면 나중에 희한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의도대로 얘가 위에 딱 붙는 타이밍이 다를 거라고요. 나중에 얘의 높이가 바뀌더라도 그 높이를 구해오는 컨셉으로 가려면 얘가 보더까지도 있으면 보더의 높이까지도 구해오는 뭘 쓰는 게 좋겠다고요? 아우터의 하이트를 쓰는 게 좋겠다고요. 그냥 하이트만 쓰면 누구의 높이입니까? 이 순수하게 얘 알맹이의 컨텐츠의 높이라고요. 물론 지금 얘는 패딩도 없고 보더도 없으니까 하이트랑 여기에 이 하이트랑 아우터 하이트는 값이 똑같을 거라고요. 70. 하지만 저는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 아우터 하이트라고 쓰겠습니다. 보더가 생겨도 패딩이 생겨도 그 높이를 온전하게 불러올 수 있게. 자, 이제 내용 다 알았죠? 여기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구해왔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지요. 다른 것들은 다 닫으시고 인덱스 HTML과 그리고 main.js와 그리고 CSS까지는 열어놓을게요. 3개만 열읍시다. 자, 다시 인덱스 HTML을 보면 우리가 스크롤이 뭐보다 많아지면 얘가 메뉴가 꼴딱 넘어갈 타이밍이에요. 이게 딱 붙는 타이밍이 아니라 꼴딱 넘어갈 타이밍. 어쨌든 얘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이라고 하니까 윈도우 자체도 변수로 잡아와야 되겠고 얘 페이지 헤더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고 일단 거기까지 볼까요? JS에 가봅시다. 변수로 지정을 해볼게요. 변수명 이번에는 $사인을 써서 써볼게요. 윈도우 자체를 변수로 잡아오고요. 우리가 헤더가 상당히 떨어진 거리 플러스 헤더의 높이를 구해와서 그거보다 스크롤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구해올 거니까 헤더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이름이 페이지의 헤더 카피. 그 다음에 얘의 내용을 복사해서 새 그릇에 담을 거예요. 담기 전에 일단 내용을 담을 그릇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헤더에 클론이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클론의 예제를 볼 때 제가 B라는 태그 그 자체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복사본을 담을 때 우리가 걔를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클래스명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이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새 요소에다 담을 거라고요. 이 새 그릇에 뭘 담을 거냐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담을 거라고요.
그래야 얘들 이너라는 거 안에는 아마 너비가 960이나 그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가운데 있으라고 될 거고 얘가 너비를 다 쓰라고 돼 있을 거니까 새로 만든 녀석도 너비를 다 쓰되 위에 숨어 있으라고 돼야 되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얘를 담고 있는 그릇이 페이지 헤더가 아니라 페이지 헤더에 클론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자체를 그대로 복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겠냐면 쟤를 그대로 복사해 라고 하면 이거에 클론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얘를 클론하면 안 된다고요. 얘를 클론하면 어디까지 클론하게 돼요? 이거 자체를 클론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만 클론을 할 거니까 저기 안에 있는 내용만이라고 할 때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헤더 안에 내용만이라고 하니까 헤더 안에 div의 inner 그 녀석을 지금 복사했다고요. 복사했다고요. 복사해서 어디에 담았답니까? 여기에다가 담았대요. 헤더 클론이라는 녀석한테다가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클론이라는 요거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이게 저장되어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새 그릇에 담는다라고 했어요. 그 새 그릇의 이름이 클래스명이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래요. 그러면 만들어 봅니다. 새 그릇 헤더에 복사본이 담길 그릇 클론의 컨테이너라고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죠. 컨테이너. 자,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할 거냐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얘가 복사본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div의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이런 요소가 있고 이 안에 복사본 얘가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페이지 헤더 클론이라는 요게 만들어지고 그거 안에 얘가 들어오게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자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임시로 써봤지만 이 임시로 쓴 거는 지금 HTML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jQuery를 통해서 얘를 만든과 동시에 얘에다가 내용의 d append나 append append 이걸 이용해서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걔한테다가 이거 자체를 jQuery의 객체로 만들 수 있어야 여기에 append를 쓸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걸 jQuery에서 그대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클래스명이 얘니까 jQuery에서 쟤를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쓰긴 하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만든과 동시에 얘를 변수명 여기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요거 자체를 아까 여기에 제가 임시로 썼던 것처럼 만든과 동시에 요걸 담과 동시에 여기에서 앞에 $사인을 써줬기 때문에 jQuery의 객체화 할 수 있어서 jQuery의 객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append나 뭐 이런 기타 CSS나 메서드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메서드를 쓸게 하려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소용이 없다고요. 클래스명 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예 만든과 동시에 얘를 jQuery 객체로 만들고 그걸 변수명 여기에 저장을 했다고요. 이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지금까지와 헤더 클론 컨테이너에다가 그러면 복사본을 담았대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아까 얘를 하려면 이 내용의 높이랑 메뉴의 높이도 알아와서 높이를 만들어 줘야 되겠대요. 이거랑 합쳐서 높이를 구해 볼게요. 스레숄드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레숄드는 영문 그대로는 무슨 뜻이냐면 문지방이란 뜻이에요. 검사를 해보면 얘가 문지방이란 뜻이라고요. 턱을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있으면 그거보다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하려면 그걸 분기점으로 뭔가 일을 시킬 때 퍼블리셔들이 많이 쓰는 네이밍이라고요. 스레숄드. 문지방. 자, 문지방을 만들어서 이 요소의 높이랑 얘가 하면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겠대요. 누가? 이 헤더가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 어떻게 구해온다고요? 우리 좀 전에 이제서 배우셨죠? 옵셋의 탑 값에서 얘가 이게 뭐예요? 이게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구해오는 거라고요.
그거 플러스 얘 높이를 알아와야 된대. 얘 높이를 알아오는데 나중에 보더나 패딩이 생겨도 그 높이까지를 온전하게 구해오는 방법으로 하려면 그냥 하이트가 아니라 아우터 하이트가 보더까지 구해온다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아우터 하이트? 아우터 하이트? 이 헤더의 아우터 하이트 해서 얘의 높이를 구해온다고요.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콘솔을 이용해서 일단은 누구? 얘 안에 요거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콘솔 로그 그대로 카피해서 이 복사본 새로 만들어서 이 복사본 안에는 뭐가 저장이 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저장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펜드를 지금 쓴 적이 없으니까 요거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까요? 네, 파이어폭스에서 열어봤고요. 콘솔로 보면 네, 콘솔에는 자 여기 지금 보면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jQuery 객체로 들어와 있다고요. jQuery 객체로 들어와야 우리가 CSS 메서드니 애니메이트니 jQuery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append나 prepend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상태고 모두 확인해 볼까요? 스레숄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레숄드 확인해 보십니다. 이러고는 메뉴의 높이가 아까 240이었는데 그거보다 이 높이까지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볼까요? 콘솔을 확인해 보면 저는 306 정도가 나오고 있군요. 이 높이가 지금 어디까지의 높이라고요? 상단에서 이게 상단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구해온 거라고요. 헤더의 옵셋 탑 값 여기까지가 헤더의 옵셋 탑이었고 얘가 아우터 하이트였으니까 이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레숄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랍니까? 306이래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필요한 것들 거의 다 했죠. 이제 아까처럼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겼을 때에 뭐를 비교해야 돼? 사용자가 스크롤이 한 양과 뭐를 비교합니까? 이 스레숄드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이 복사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헤더의 클런을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새 그릇, 이 페이지 헤더 클런이라는 새 그릇에 담으려고 했다고요. 새 그릇에 이 새 그릇에 누구를 요 내용을 넣겠대요. 넣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할 거냐면 A append B를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A append B를 통해서 누구를 누구한테 넣겠대요? 복사본을 어디에 넣겠대? 얘한테다 넣겠대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누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헤더의 클론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고? append B라고 했을 때 여기 새 그릇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써보십니다. A append B 해서 이렇게 넣어 보실게요. 되신 다음에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십니다. 잠깐만요. header clone append is not a function. append 11번에 틀렸대. A를 아니지 B가 2가 아니죠. 지금 잘못 썼네요. 바뀌어야지. A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 썼어요. A append B 하면 A 요소의 내용의 뒤에다가 B를 추가하는 거였어요. append 2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콘솔 다시 봅니다. 자, 콘솔에서는 특별히 지금 예제와 관련되어 있는 에러는 없고 보면 잠깐만요. 헤더의 클론의 컨테이너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헤더의 클론에는 뭐가 있나 콘솔 좀 찍어볼게요. 하나하나 여기까지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했고 얘 좀 볼게요. 헤더의 클론 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게요. 콘솔 클론이 제대로 안 됐네요. 여기 가로 빠졌네. 가로 넣을게요. 복사가 안 되니까 담을 게 없으니까 에러가 나고 있어요. 가로를 넣어 주십시오. 자, 안 되면 콘솔에서 어쨌든 메시지를 띄워 줄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유추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여기 클론의 가로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콘솔 다시 볼게요. 오케이. HTML 볼게요. HTML에 보면 복사본을 지금 넣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나만 더 쓰고 콘솔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 빈 거 여기에다가 뭘 넣으라고 했어요? 복사본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뭘 안 했냐면 이제 이걸 바디에 넣으라고 안 했어요. 바디에 넣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append B에서 A 요소의 내용의 뒤에다가 B를 추가하라고 해서 여기 이 변수 안에는 이제 아까는 그냥 요것만 빈통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클론까지 있을 거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누굴 찍어봐요? 이 헤더의 컨테이너를 한번 콘솔에 찍어 보실게요. 넣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봅시다. 콘솔에서 이 그릇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콘솔. 자, 콘솔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 안에는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inner HTML이라는 녀석한테 지금 클래스명 inner에서 태그가 잔뜩 들어와 있다고요.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오브젝트의 inner HTML이라는 녀석의 노드를 봐주세요. 복사본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 콘솔의 inner 오브젝트 안에 inner HTML 안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됐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 넣겠다고요? 바디의 내용의 뒤에다 넣겠다고요. 자, 이 복사본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어디에 넣겠답니까? 바디에 넣겠대요. 바디의 기존의 내용 뒤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번엔 아까는 append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a append to b를 이용해서 바디 안에다가 지금 복사본의 내용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append to를 이용해서 지금 바디에 복사본을 넣으라고 하니까 a append to b라고요. b에서 얘가 클래스명이니까 그냥 점 찍고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바디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바디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A는 누굽니까? A는 페이지 헤더의 클론의 컨테이너라고요.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써보면 A가 누구라고요? 얘를 이걸 어디에 넣겠대? 바디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바디에 넣는다고요. A append to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새로 고침하고 보면 좀 전에는 없던 여기 그림자가 살짝 비칠 거예요. 왜냐면 클래스명 페이지 클론에는 박스 섀도우가 있거든요. 얘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먼트를 보면 검사기에서 보면 어디에? 여기에 지금 바디의 내용 뒤에다가 이게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윈도우 아까 변수면 뭐에 잡아놨습니까? 얘한테 잡아놨으니까 얘한테다가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래. 얘한테다 뭐가 생기면 할 일?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라고요. 자,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이래요. 그러면 조건문을 해서 그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일을 하라니까 조건문에 풀 문장을 먼저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했죠? if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 할 일과 이 조건이 거짓일 때 할 일을 두 개를 먼저 구분을 해놓고 이 안에다가 뭘 써야 되는 거지? 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조건은 뭐랍니까? 윈도우의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큰지 검사해야 돼. 메뉴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 플러스 높이를 어디에 저장해놨습니까? 아까 변수명 스레숄드에다가 저장해놨잖아. 이거보다 뭐가 많은지 스크롤 양이 많은지 얘보다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윈도우 자체의 스크롤 양 윈도우는 아까 우리가 디스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죠. 스크롤 양을 스크롤 탑하고 주의사항은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보다 큰지 저 스레숄드 메뉴가 위에서 떨어진 거리 플러스 얘의 높이보다 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지금 스크롤을 메뉴가 꼴딱 넘어갈 만큼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복사본이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 복사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저 위에 숨어 있다고요. 이렇게 해보면 지금 위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요. 왜? 얘의 탑값이 마이너스 35니까. 포지션 픽스드에 마이너스 35인데 얘가 언제 내려오겠대요? 얘한테다 뭐가 있으면 클래스명을 확인해 보면 얘한테다가 뭐가 있으면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탑값이 0으로 나오는 과정이 보여줘 라고 해서 트랜지션이 걸려 있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안 해요. CSS에 이미 돼 있다고요. 뭐만 넣어주면 돼요?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얘한테. 얘가 누군데? 얘가 누굽니까? 페이지 헤드 클론이 누구예요? 이거지 않습니까? 얘한테다가 뭘 넣어주래? 얘한테다가 add class 해서 뭘 넣어주랍니까? 비저블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래요.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빼달랍니다. remove 해서 다시 빼달래요. 아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변수명만 바뀌었을 뿐인데 누구한테 클래스명을 넣고 빼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1단계가 끝난 거지만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스크롤과 관련되어 있는 효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사이트에다가 되게 여러 군데 넣으면 브라우저가 이걸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는 브라우저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브라우저 내부적으로는 내가 스크롤 이만큼만 하더라도 스크롤 양은 아까 막 100씩 찍혀요. 그러면 1에서 100으로 바뀌는 그 과정 찰나에 이 브라우저는 계속 검사를 해요. 사용자가 지금 스크롤 몇을 하는 건지, 몇을 했지, 그게 저보다 이 스레시보다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계속 검사한다고요. 언제? 스크롤 내리는 순간, 그 순간의 찰나에 1초에 수백 번씩 한다고요. 브라우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걔가 힘들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지만 브라우저의 로드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스크롤 양을 검사하는 그 횟수를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HTML에 가보면 상단에 12번 라인 보시겠습니까? 12번 라인에 보면 스로틀이라는 게 있어요. 스로틀은 뭐냐면 스로틀 밸브의 그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밸브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악셀을 밟으면 차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 엔진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라고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기름을 많이 때려서 결국에는 기름이 많이 떼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출력이 높아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 악셀을 밟을 때 그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엔진룸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그 밸브를 보통 스로틀 밸브라고 부른다며. 밸브를 그렇게 열어주는 거를 스로틀이라고 한다고요. 밸브 중에 하나예요. 자, 스로틀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브라우저가 검사하는 그 양을 좀 줄여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하고 이렇게 쓸 때에 일단은 풀어서 쓴 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줄이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을 거냐면 밑에 좀 써볼게요. 그러면 봅니다. 자, on 메서드 중에 스크롤 이벤트 중에 펑션 이렇게 해서 썼던 거라고요. 요걸 이렇게 바꿔보시겠습니까? 원래는 on 메서드의 종류 중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 일 해서 이렇게 쓸 걸 우리는 조금 더 줄여서 썼던 거라고요. 이렇게 쓸 때에 스로틀이라는 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요 사이에 쓸 수 있었던 녀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스로틀은 이렇게 달러 사인을 먼저 시작하고 들어옵니다. 스로틀 이라고 하고 횟수를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스로틀이라고 하고 1초를 15번 나는 거로 해서 즉 1초에 15번의 횟수로 초당 15번만 검사를 하란 얘기예요. 스크롤이 딱 생기는 순간 초당 15번의 빈도로 해서 스크롤 양을 검사를 해서 그 스크롤 양이 스레시홀드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검사해라 라는. 저장하고 일단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세로 고침 해봤고요. 스크롤을 잠깐만요. 오류가 있는데. 자, 가로가 하나 더 생겼는데 가로를 안 닫았죠. 여기에서 보면 가로가 하나 더 생겼는데 안 닫았어요. 하나 더 닫을게요. 이 없던 녀석이 생겼는데 하나 더 안 닫았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가로 열었는데 제가 중가를 하나 더 안 닫았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고 얘를 다시 오늘 생략하는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까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생략하는 버전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얘를 줄이고 이거를 스크롤로 바로 들어오죠? 가로가 다시 한번 하나 사라지고요. 여기에서 얘를 가로로 감싸겠습니다. 그럼 또 생겼네? 저장하고 화면을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이 구현이 이렇게 하면 스크롤을 생길 때에 브라우저가 그래도 덜 심하게 더 적은 빈도로 스크롤 양을 검사를 해서 구현을 해줍니다. 스로틀이 있으면.